근데 이제 부산에 대한 공약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산업은행의 이전, 그리고 2030 엑스포 유치, 그다음에 가덕 신공항.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봤을 때 산업은행이 유치가 가능한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산업은행이 유치되면 좋긴 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산업은행법에 따르자면, 왜냐하면 개별 저희들 국책은행은 개별 은행에 관한 법률을 갖고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보면 산업은행 본사는 서울에 두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다. 법에 그게 있어요? 있죠. 서울 소재 본사 서울 소재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도 그렇죠. 중앙당은 서울에 둬야 된다. 되게 웃기는 거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을 바꿔야, 즉 법 개정을 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란 게 법이라는 게 보편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본사나 중앙정 그 당사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하고 사회적인 환경과 요구가 변화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법도 그때그때 연구를 하고 있다가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그걸 연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고치기 어려운 게 120명에 가까운 수도권 의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핑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로 벗어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당색을 제외하고 그 지역 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 되겠네요. 지역 의원들은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의원들은 근데 저희들이 분할 통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서울의 120명은 오로지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생각으로 딱딱 뭉쳐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나머지 180명은 나눠져 있죠. 여야로 분할되어 있고, 거기는 집중돼 있고, 우리는 나눠져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덕 신공항 그러니까. 부산에 만들려고 하니까 대구, 경북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제어 가능하게. 디바이드 앤 룰이죠. 요번에 꼭 이루어야 된다는 부산의 수건 사업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덕 신공항도 그렇지만 엑스포 유치는 어차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가덕 신공항과 산업은행이라든지 공기업 유치들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시도를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거 얼마나 정말 매력적인 그런 공약입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당 부산시장도 그걸 만지작거리고 다 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IBK 기업은행도 그렇고 수출입은행도 그렇고 굉장히 굵직한 은행들이 많습니다. 가져오면 정말 부산에는 도움되는 은행들이 많죠. 그렇지만 가져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당선인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후보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든지 직접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했고요.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덕 신공항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어떤 경우에 님이락 내미락 하면서 시간만 끌고 흉내만 내고 할 가능성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핑계대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봐. 가덕도 신공항이나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좀 저는 어려울. 이미 그거는 굉장히 많이 진전돼 있는 거여서 그것에 저는 근데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이 하던 거다. 딴지 건다.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그렇죠. 그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이 어떻게 유치가 되는지 진정한 지역의 균형 발전인데 요거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감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금융단지라고 만들어 놓고는 지금 기능을 못하고 그 안에 우리가 좀 괜찮네라고 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게 만들어진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정말 좀 그다음에 이제 은행 기능을 과연 부산에 모으는 게 맞냐? 그리고 부산이 정말 금융 중심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설왕설래 논쟁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금융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들을 없애는 방법은 부산은 좀 특화된 해양금융 중심의 특화된 그런 영역에서의 공공기관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금융이 그냥 금융이 아니라 해양 금융만 모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예, 굉장히 그런 것만 근데 해운 거래소 같은 것들도 그런 아이디어가 가져올 나왔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해양 관련한 보험 금융업 이런 것들도 여기에다가 배치시킬 수 있고 그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지금 연구는 되고 있죠. 계속. 그러게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마 그런 요구들이 나왔었죠. 나오고 그죠? 있죠. 나왔고. 왜냐하면 항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수출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특화된 금융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나왔는데 말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가 말만 나와 있는 게 주민들의 감시와 요구로 바뀔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 눈으로 감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시민들의 당부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두 교수님께서 이거는 좀 걱정되는데 이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씩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조 의원님께서. 네네. 뭐 구조적으로 일방 독주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아마 당선인과 그 주변의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정말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와 이런 정치도 있구나라고 놀랄 수 있는 뭐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느냐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고요. 그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차 의원님은? 저는 좀 기대에 거는 부분들은 영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니까 그 거꾸로 그걸 뒤집으면 굉장히 새로운 눈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고 정치 개혁을 사심없이 할 수도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말 좀 때묻지 말고 지금 아마 주변에서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 조금 기닫고 뭔가 새로운 목소리들을 좀 듣고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좀 국정 운영을 좀 새롭게 해라.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 리스크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라든지 장모라든지 그 리스크는 저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계속 지속될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제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5년 후에 아마 떠나실 때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떠나실까 봐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노력들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 당선인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